네, 안녕하세요.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기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과연 커피가 암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커피 중독자입니다. 네, 하루에 몇 잔씩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환자들이 커피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렇죠. 엄청 질문을 많이 하시죠. 선생님한테도 질문 많이 하죠. 네네. 제가 사실은 정확한 지심이 없는 상태에서 뭐 그렇게 해롭진 않습니다. 마셔도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왔어요. 네, 그러면 커피를 드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요. 저희 의사들도 그렇고 요새는 다 근거가 있어야 믿으니까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우리 채널의 이름이 암정보TV잖아요. 암에 대한 정확한 근거로 암을 극복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커피를 마셨을 때 사망률에 관계가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남자 아시아인이 24만 명, 여자 아시아인 28만 명, 합쳐서 50만 명이 넘는 굉장히 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 연구는 좀 믿을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구에서 보면은요, 커피를 마신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의 사망률을 분석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왼쪽으로 검은색 점과 막대기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요. 왼쪽에 그래프가 가 있는 것들은 커피를 마셨을 때 사망의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가 있는 그래프들은 커피를 마셨을 때 사망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사망 원인을 다 통틀었을 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왼쪽에 이런 그래프가 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사망률을 낮춰준다라는 것이고요. 암 때문에 사망하는 것들만을 분석을 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가 다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암 때문에 사망하는 원인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뭐 작은 연구도 아니고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믿을만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암 사망률을 줄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커피가 암이 발생하는 이 발생률과는 뭐 관계가 있나요? 네, 그것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커피가 항암 음료로서의 10년간의 연구라는 이제 제목인데, 최근 10년 동안 커피가 어떤 항암 효과가 있었냐라는 걸 연구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연구에서 보면 커피가 많은 암들의 발생률을 줄여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유방암, 전립선암, 구강암, 인두암, 흑색종 피부암, 신장암, 위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간세포암, 백혈병, 뇌암, 갑상선암, 이런 암들의 발생률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김슬기 선생님, 여기서 혹시 우리가 빠진 암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 있지 않나요? 네, 거의 다 거의 대부분 낮춰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논문의 말미에 이제 이런 결과도 있어요. 커피가 암 발생률을 낮춰준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연구에서는 좀 높여준다는 결과도 있었다. 이제 이런 이제 균형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암이 방광암, 췌장암, 폐암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암은 어떤 연구는 발생률을 낮춰준다, 어떤 연구는 발생률을 높여준다. 약간 이제 결과가 상반된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암 발생률을 낮춰준다는 게 많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어요, 사실은. 암 발생률을 낮춰주는 좋은 결과네요. 그러면 이제 이미 암을 갖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서는 커피가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렇죠.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잖아요. 네네. 과연 이게 암 치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지금 이게 걱정스러워서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놀랍게도 논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쫙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연구는요,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 1171명 대상으로 한 연구라서 이것도 굉장히 대담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커피를 마신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 사망률을 비교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암 진행 위험도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컵을 마시는 사람들은 한 4% 정도 낮아지고요, 두세 컵을 마시는 사람들은 한 18%, 4컵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22% 정도 암 진행 위험도가 낮아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암 환자들은 생명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망 위험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요거를 또 분석을 해봤더니, 자, 한 컵을 마시는 사람들은
9% 사망 위험도를 낮춰주고요. 두세 컵은 18%, 4컵 이상은 한 36% 사망 위험도를 낮춰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예요. 이게 사기 환자입니다. 이건 그러게요. 조기도 아니고요. 이거 뭐 항암제 결과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논문 제목을 봤는데요. 네. Association of Coffee Intake with Survival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항암제가 아니고 커피와 암의 어떤 사망률과의 관계다. 네.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가 항암제 연구를 많이 해봐도 어떤 항암제는 효과가 있고 어떤 항암제는 효과가 없는데 커피가 이런 효과가 있어서 정말 놀랐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유방암 환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유방암 연구 결과도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가져와 봤어요. 1, 2, 3기 유방암 환자 1053명. 이것도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연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경우와 마시지 않는 경우에 과연 이제 암이 재발하거나 사망하는 위험도가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것인데요. 유방암 사망 위험도를 분석을 했을 때 4컵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25%가 감소돼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고, 그리고 모든 사망 위험도를 다 통틀어서 분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두세 컵을 마시면 한 23% 사망 위험도가 감소하고요. 4컵 이상을 마시면 26%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암 발생률만 줄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암에 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커피를 한 몇 잔 정도 마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커피를 사실 하루에 뭐 4잔, 5잔도 마시기도 하는데 과연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한번 제가 이것도 제가 찾아본 결과를 없는 게 없네요. 네,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커피를 몇 잔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잔수별로 사망 위험도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결과를 보시면 한 컵 미만을 마셨을 때는 14% 감소되고요. 한 컵에서 3컵 미만을 마셨을 때 20% 감소되고, 3컵에서 5컵 미만을 마셨을 때 35% 감소되고, 5컵 이상을 마실 때 28%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살짝 올라가는 이런 이제 패턴을 보여주고, 암 때문에 사망하는 그러한 것들만 따로 분석을 했을 때도 비슷한 패턴이 나와요. 이렇게 한 3컵에서 5컵 미만으로 마실 때가 사망 위험도를 제일 많이 낮춰주고, 5컵 이상을 마실 때도 물론 사망 위험도를 낮춰주긴 하지만 약간 이제 그보다는 올라가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커피가 뭐 어떤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어서 암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궁금하죠. 사실은 네. 우연히 커피를 마셨더니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과학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는가. 근데 이것도 놀라운 게 사람들이 왜 커피가 암에 좋은가 이런 거를 다 연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이렇게 요약해서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에는요, 커피 그 자체가 아니고 커피의 어떤 이제 생물학적 활성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중요한 게 카페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커피 하면 생각나는 게 카페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뭐 디카페인 커피는 마시면 효과가 없을까요?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이거는 카페인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카페인 커피든 디카페인 커피든 이 효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게 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험실에서 암세포를 항암제 대신에 커피를 좀 줘보고 암세포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죽는지 이런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암세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가 항암제도 아닌데 이런 암에 좋은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적어도 뭐 적은 아닌 것 같으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사실은 커피와 암, 과연 적인가 친구인가 이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커피가 암의 친구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또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이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커피는 암 환자들한테 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적은 아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이제 당부드리는 바는 커피를 마셔서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마시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오늘 너무 좋은 소식인 것 네. 같아요. 참지 마세요, 여러분.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희 커피 네. 댓글 보셨나요? 네, 댓글을 많이들 달아주셨더라고요. 커피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신 것 같고, 또 이제 그 질문 중에 어떤 커피 마셔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침 이제 그런 질문도 있고 해서 어떤 커피를 마시는 게 암 예방 효과가 있고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커피는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제가 커피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찌하다 보니 제가 커피 전문가처럼 돼버렸네요.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일 뿐인데 제가 논문을 좀 서치를 하다 보니까 논문에서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설명을 하는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커피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스턴트 커피, 두 번째는 갈아서 내려서 먹는 원두 커피인데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커피 타입이랑 사망률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있나요? 자, 여기 보이는 요 연구는요, 영국 바이오뱅크 코호트라고 해서 분석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는 한 17만 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대규모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 연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과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어떤 사망 위험비를 비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암 사망률만 비교한 게 아니고요. 모든 원인에 따른 사망, all cause death라고 해서 모든 원인 사망을 분석을 했는데 우선은 단 거를 넣은 커피와 단 거를 넣지 않은 커피를 또 비교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단 걸 넣지 않은 커피는 이제 unsweetened coffee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보시면 X 방향이 커피를 몇 잔을 하루에 마시느냐라는 것인데요. 2잔, 4잔, 6잔, 8잔이고 Y 방향은 이제 위험 B입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커피를 마시면 사망 위험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감소하느냐 이건데 커피를 마시는 게 한 뭐 3잔, 4잔이 될수록 이 위험비가 쭉 낮아지다가 살짝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면 뭐 6잔, 8잔 마시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많이 올라가진 않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커피를 3잔, 4잔까지 마실 때는 사망률이 감소하다가 더 많이 마시면 살짝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설탕을 넣은 커피, sugar sweetened coffee라고 이제 영어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설탕을 넣어서 마시는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한 3잔 정도까지는 사망률이 감소하다가 3잔 이상, 4잔, 5잔, 뭐 8잔 마시면 사망률이 다시 살짝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이고요. 사람들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커피에도 당연히 설탕을 많이 넣으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설탕 대신에 인공 설탕 대체제를 넣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다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퍼지는 정도가 넓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연구 결과가 좀 일정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이 숫자를 보세요. 여기 숫자가 뭐냐면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의 숫자인데요. 단 걸 넣지 않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9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설탕을 넣은 커피는 한 2만 4천 명이고 인공 설탕 대체제를 넣은 커피를 마신 사람이 한 1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숫자가 작아서 아무래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암 사망에 대한 영향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단 걸 넣지 않은 커피를 마신 사람들, 설탕을 넣은 커피를 마신 사람들 패턴이 비슷하죠. 이렇게 U자 쉐입으로 돼요. 암 사망률도 한 3잔 정도까지 마실 때는 사망률이 감소하다가 4잔, 5잔 이렇게 많이 마실수록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의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볼 때도 뭔가 이제 숫자를 보게 되고 뭔가 그 원인을 자꾸 찾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심오한 세계가 네. 있었네요. 커피에도 굉장히 심오한 과학의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설탕 네. 말고 아까 말씀하신 네. 뭐 원두 커피인지 인스턴트 커피인지에 네. 따른 차이도 있나요? 이제 그 연구 결과도 사실 이 논문에 있었습니다. 단 거를 넣지 않고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 인스턴트 커피는요,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커피 숫자가 많아질수록 살짝 낮아지면서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또 살짝 올라가는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두 커피는 여기서 이 주황색 라인인데 이제 커피를 좀 많이 마실수록 사망률이 살짝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고. 근데 커피가 여기 보면 조금이라도 마시는 사람들을 여기에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점 자체가 사실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니까 위험비가 1보다 좀 낮아요. 원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사망 위험비가 커피 잔수가 뭐 늘어나도 어쨌든 좀 낮아진다. 라는 것이고요. 디카페인 커피도 여기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3잔, 4잔 정도 마실 때까지 사망률이 이렇게 낮아지다가 더 많이 마시면 살짝 또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고 설탕을 넣은 커피를 마신 사람들에 대한 분석은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설탕을 넣은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패턴이 조금 더 확실한 U자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인스턴트 커피든 원두 커피든 디카페인 커피든 설탕을 넣고 마시는 분들은 한 3잔, 4잔까지는 사망률이 감소하다가 그 이상 마시게 되면 사망률이 살짝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든 원두 커피든 설탕을 넣고 마시든 넣지 않든 패턴이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커피 그럼 타입과
암 발생에 대한 좀 직접적 연구는 혹시 있나요? 또 좋은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자, 이 연구 결과를 봤더니 코호트에 참여했던 환자들을 한 7.5년을 추적 관찰을 해가지고요. 소화기암 발생을 봤는데 3,567명의 사람들이 소화기암이 발생했고 그 중에서 88명이 간암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암 발생한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는 양 그리고 어떤 커피를 마셨는지를 분석을 했더니 다른 소화기암들은 크게 어떤 관련성을 찾지 못했는데요. 유독 간암 발생과 좀 관련이 있었어요. 여기에 1 기준으로 해서 1은 뭐냐면요. 우리가 비교 대상과 사망 위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1 그래프보다 위에 가 있다면 위험이 더 높은 거고요. 1보다 그래프가 더 아래쪽에 내려와 있으면 사망 위험이 더 낮은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지 않은 요 회색 막대기 그래프는 커피를 마시지 않은 경우에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 경우는 0.59니까 한 40% 정도 감소됐고요. 원두 커피를 마신 경우,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경우도 역시 한 50% 가까이 감소됐죠. 그래서 발생 위험을 반 정도로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스턴트 커피라고 뭐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원두 커피든 인스턴트 커피든 이런 간암 발생률을 조금 감소시키는 데는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인스턴트 커피도 별로 나쁜 게 아니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교수님 그럼 딱 한마디로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커피가 암에 조금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게 제가 지난번 영상과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커피를 억지로 뭐 약처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커피는 절대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커피를 마셔야 되느냐? 인스턴트 커피, 원두 커피 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설탕을 넣든 설탕을 넣지 않든 다 괜찮습니다. 단지 너무 지나치게 많이만 드시지 마세요. 뭐든지 지나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어떤 커피를 마셔도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커피 마시는 거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가 정말 발암물질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커피 영상에 대해서 정말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커피가 발암물질이다. 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커피가 발암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암 전문의가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인가요? 아무튼 그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이런 얘기가 좀 더 있어 왔던 것 같은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커피에 발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2018년 3월 달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원에서 커피가 발암물질이니까 커피는 발암물질이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팔아라 이런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사실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게 뭐 어디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요. 그러게요. 미국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에서 그것도 그 중에서도 작은 주도 아니고 가장 큰 주 중에 하나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판결을 내려서 전 세계에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후로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또 따라가 봤는데요. 이게 그 다음 해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네, 판결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고문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 본인들이 뭔가 이제 잘못을 시인을 한 결과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왜 이런 판결을 왔다 갔다 했을까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WHO에서 발암물질 리스트를 이제 발표를 하듯이 1년에 한 번씩 발암물질 또는 이제 태아의 어떤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들에 대한 리스트를 1년마다 갱신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좀 큰 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가 뭐냐면 Proposition 65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서인데 요 문서에 전에는 이게 커피가 발암물질이다라는 게 이게 박혀 있다가 뭔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구나라고 이제 사실을 파악을 하고 다음 해에는 그 리스트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 정말로 그게 맞는지 이거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 블로그 사이트를 제가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설명란에 달아 놓을 테니까 요걸 꼭 한번 이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거기에 커피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그 아크릴라마이드가 뭐 커피에서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사실 문제거든요. 커피가 발암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아크릴아마이드가 발생한다. 이거는 맞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발암물질이 맞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크릴아마이드는요. 커피뿐만이 아니고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120도 이상으로 고열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하나의 물질이 되는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커피를 우리가 볶는다고 하죠. 로스팅 할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아크릴아마이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WHO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그룹 EA로 지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크릴아마이드 자체는 발암물질은 맞다라는 건 팩트이고요.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또 신경통도 일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볶을 때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온다라는 사실은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 아크릴라마이드가 뭐 커피 말고도 다른 음식에 그렇죠. 포함되어 있을 그래서, 수 있다는 거네요. 그 아크릴아마이드가 이제 음식을 고열로 가열할 때 이제 조리를 할 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꼭 커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할 때는 항상 열을 가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또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 놓았고요. 여기 제가 표를 영상에 띄워 드릴 테니까 이거 꼭 한번 보세요. 프렌치 프라이가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 맛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맛있잖아요. 프렌치 프라이. 프렌치 프라이를 만약에 1kg을 섭취를 한다고 했을 때 아크릴아마이드는 1325mg까지 최대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단위가. 1000마이크로그램은 1mg입니다. 그 다음 비스킷은 1kg을 먹는다고 할 때 1104 마이크로그램. 커피는요, 1kg을 마신다고 할 때 960 마이크로그램. 포테이토 칩은 954 마이크로그램. 시리얼 726. 생강빵 253. 그 다음에 하얀색 빵은 231. 크리스p 빵은 108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부터 나열을 했는데요. 사실은 커피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음식에 아크릴아마이드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상 식사를 할 때는 하루에 얼마나 섭취를 하게 되느냐라는 것도 유럽에서 연구를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유럽의 20개국에서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에 하루 섭취하는 아크릴아마이드 양이 50 마이크로그램을 하루에 섭취를 하게 된다. 이건 70kg 성인의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커피를 뭐 적게 마시는 분들은 아예 안 마시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커피를 한 서너 잔 정도까지 마시는 건 괜찮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커피를 4잔 마실 때 얼마나 과연 아크릴아마이드를 섭취하게 되느냐? 한 11 마이크로그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로 섭취하는 거는 한 5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커피는 한 11 정도 된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혹시라도 이런 뭐 발암 요인이라고 하면 혹시 이제 어떤 국가들이 이 아크릴아마이드를 제한을 하는 규정이 있을까를 또 좀 찾아봤는데 유럽 연합에서는 커피 1kg을 섭취를 할 때 아크릴아마이드를 800 마이크로그램까지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유럽과 미국이 좀 규정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이런 법적인 뭐랄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좀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유럽에서는 이런 커피든지 뭐든지 굉장히 규정이 촘촘히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스트릭트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에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허용을 해주는 그런 규정이 많거든요. 근데 대신에 커피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누가 소송을 걸면 그 커피 회사는 커피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걸 밝혀야 되고,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 커피 회사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뭔가 규정이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만 큰 책임을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법적인 뭐랄까 문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아크릴아마이드를 그래서 얼마나 먹으면 암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나요? 네, 이렇게 그렇죠.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네. 우리가 아크릴아마이드를 일상 식사 중에서 섭취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얼마씩 복용을 섭취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먹게 되면 암 발생과 연관이 있겠는가? 이게 사실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사람한테 이런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동물 실험을 그래서 과학자들이 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봤더니 동물의 몸무게 1kg당 0.1mg에서 3mg을 섭취했을 때, 하루에 섭취했을 때
암이 발생했더라. 꽤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암이 발생한다라는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람의 몸무게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사람이 70kg일 때 하루에 한 5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하게 된다 말씀드렸죠. 사람의 경우는요, 동물질염의 용량을 환산을 하면 7,000에서 21만 마이크로그램을 복용을 해야 이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감이 안 오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루 섭취량으로 환산해서 보면 하루에 아크릴아마이드를 사람이 50 마이크로그램을 보통 섭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140배에서 4,200배. 굉장히 고용량을 먹어야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물 실험을 사람에 대입했을 때 얘기고요. 사람에서 했었던 연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참고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 논문 표지를 이렇게 영상에 띄워 드릴 테니까요. 이 논문 표지를 보시고 이런 연구가 있었구나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가 발암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아크릴아마이드가 발생한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는요, 커피뿐만이 아니고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120도 이상으로 고열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하나의 물질이 되는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로스팅 할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커피를 마시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영상을 저희가 찍어서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영상에 관심을 이제 보여주셨고, 거기 이제 댓글들을 제가 보는데 커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혹시 왜곡된 거 아니냐, 뭐 커피 회사에서 뭐 로비를 받고 논문을 쓴 게 아니냐, 연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커피에 대한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1000개가 넘어요. 그 모든 연구들이 과연 커피 회사들의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했겠냐라는 것이죠.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저한테도 커피 회사에 지금 홍보를 하는 거냐, 커피 회사에서 뭐 받은 거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단지 그냥 커피를 좋아하는 한 사람의 의사로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팩트를 알려드리자, 이런 것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크릴아마이드가 커피 속에 뭐 적게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막 많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뭐에 따라 달라지나요? 그래요,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커피를 우리가 먹을 때 굉장히 향이 좋지 않습니까? 네. 커피 마시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 향이 좋아서 마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원래 커피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원두예요, 원두. 그 원두를 온도를 높여서 볶는 거죠. 이걸 로스팅이라고 해요. 로스팅을 하는 이유는 이 풍미, 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로스팅을 하게 되는데, 로스팅의 단계가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네. 약하게 하는 걸 마일드, 그다음 중간 단계를 미디움, 강하게 하는 거를 이제 다크 로스팅, 이렇게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약하게 볶기 때문에, 온도를 좀 낮은 상태에서 볶기 때문에 아크릴아마이드가 적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하지만 저도 이것도 사실은 그냥 저희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가 논문을 정말 여러 개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많은 결과, 많은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 논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반대 결과예요. 네. 그럼 다크 로스팅에서 맞아요. 다크 로스팅에서 아크릴아마이드 발생은 제일 적었다. 좀 놀랍죠? 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논문 하나의 결과가 아니고요. 여러 개의 논문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온도로 볶는 게 오히려 아크릴아마이드 발생은 적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크 로스팅을 하면 좀 맛이 쓰긴 하지만 무조건 다크 로스팅을 하는 게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여기에는 이제 이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셔서 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항산화 물질이 거기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항산화 물질도 다크 로스팅에서 좀 줄어든다라는 결과가 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든 아니면 발암 물질이든
좀 파괴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사실 이거는 하나의 추정인 거고요. 이게 증명이 되지는 않았어요. 뭐 고온 때문에 파괴가 된다라는 건 하나의 추정입니다, 여러분.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약하자면 다크 로스팅에서 아크릴아마이드 발생량이 감소하는 건 맞지만 항산화 물질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아크릴아마이드가 발생하는 게 꼭 로스팅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커피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긴데, 뭐 커피를 어떤 원두를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뭐 보관을 어떤 컨디션에서 보관하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영향을 좀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스팅이 굉장히 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로스팅과 아크릴아마이드 발생량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논문이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논문이 아니고요. 여러 개의 논문을 여기에 종합 분석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영어를 좀 읽으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크릴아마이드가 들어있긴 한데 종합적으로는 암에 뭐 별로 영향 없고 특히 뭐 암 발생을 증가시키진 않는다 이런 게 결론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헷갈리죠. 아크릴아마이드가 커피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아크릴아마이드 자체는 발암물질인데 그럼 왜 커피를 마시면 암이 예방된다고 하는 거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커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크릴아마이드는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맞지만 암을 일으킬 만큼 농도가 높지는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설명이고요. 두 번째 설명은 커피 속에는 이런 아크릴아마이드뿐만이 아니고 항산화 물질도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아크릴아마이드를 이렇게 중화를 시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게 두 번째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과학자들의 설명이고 추정인 거지 왜 커피를 마시면 암이 예방되는지 아크릴아마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예방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으로 이걸 입증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요 두 가지 그냥 어떤 추정이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신 많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공부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요약 한번 해주시죠. 네. 커피를 마시면 속이 안 좋다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지럽다는 분도 있고, 그다음 불면증이 생긴다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커피를 마시고 불편하신 분들한테 암 예방을 위해서 커피를 꼭 마시십시오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하지만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많은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커피 마시면 혹시 암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겠다. 커피에 아크릴아마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게 그렇게 걱정을 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그냥 즐겨 마셔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500잔 먹으면 그렇죠. 아까 4잔이 10 정도 된다고 했죠. 11 마이크로그램 4잔이. 그러면은 최소 7,000 되려면 이게 몇 잔이에요 대체? 700잔. 하루 700잔. 700잔을 먹어야 하루에 700잔 먹어야 조금 700잔 먹어야 생깁니다. 네. 700잔을 먹게 되면 아마 이건 암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